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3월 27일 오후장에 슈퍼부양책 하원 통과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해에서 발생된 하락이었고 그 중에서도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수급 이탈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 간략하게 요약했으니까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 슈퍼부양책 하원 통과 왜 이슈가 됐었느냐? 어디에서 잡음이 나왔느냐? 바로 요겁니다. 오늘 밤 하원 표결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선물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다. 하락했다라고 뉴스를 띄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느냐? 이슈가 나올 타이밍에 하락한 건 맞아요. 7,750포인트에서 7,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2%가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 실제로 뉴스 나오는 타이밍에서 반등 나오기 직전 저점까지 1%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냐? 이거 하원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말장난한다라는 겁니다. 하원 표결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투표 방식 가지고서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뉴스만 보면은 진짜 다음 주에 급락이 또 진행되면서 조정장이 출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표 방식에 있어서 하원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발을 건 거고요. 문제를 제기한 거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을 부분인데 문제되지 않을 부분인데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돼버렸다. 말장난이죠. 미국 상원은 미리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쪽에서 이제 오늘 자정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통과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구두투표 방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요. 구두투표 방식은 의회에 출석 안 해도 되는 그냥 불만 있는 사람만 출석해가지고 반대표 내면 되는 반대표 내고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런 투표 방식인데 굳이 이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만든다. 사람들 귀찮게 만든다. 호명 투표는 직접 의회에 출석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형태.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기권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계식 투표, 전자투표라는 겁니다. 요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할까요? 굳이 왜 하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태클 걷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태클을 거나요? 민주당에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 부분, 예산 부분을 좀 키워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 무시하고서 기업 회생 쪽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 쪽으로 그 예산만 키우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불만이 생긴 거고 어차피 통과시킬 거긴 한데 트럼프와 그리고 상원 공화당 쪽이 조금 쫄깃해지라고 이렇게 태클을 건 거. 당연히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키워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요동을 치겠죠. 주가가 요동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다시 한번 키워지면서 연계 상품의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인버스, 해지, 숏 베팅하는 사람들이 요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됩니다. 주가 하락할 때 이득 보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쪽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태클을 건다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논할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오늘 증시가 하락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요 타이밍입니다. 정확히는 요 고점 찍고서 빨간색 파란색 선이 하강하는 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원래부터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했었는데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 이 이슈 터지기 전에 한번 끌어올렸다가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26일 목요일이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제약 쪽을 매수를 했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밀기기, 의료기기 쪽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다를까요? 다르죠. 어제 코스피 쪽에서 의료정밀 부분 기관계가 좀 약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의약품 부분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30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관은 어제부터 차익 실현을 진행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단기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었으니까 미리서부터 기관은 조금씩 팔았던 거고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보도록 합시다. 3월 27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제약 부분에서 양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의약품 부분에서 양매도 나왔다. 어제 기관이 코스피 제약 쪽에서 크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거 다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애매하게 고점 통과는 못했지만 변동성 크게 나타났었던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했었던 제약바이오 대형주 쪽에서 음봉에 출현된 거 대표적으로 코미판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에 의해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발생된 악재 이슈가 오해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문제 삼지 않으면은 문제될 부분이 아니었는데 괜히 태클을 걸어서 오해가 생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발생됐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출현되니까 투심이 한껏 올라온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차익 실현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세를 끌기 위해서 한 번 더 양봉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제 차익 실현 타이밍, 부분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악재 이슈가 단순 오해였다라는 게 시장에 인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팩트 체크가 완료되는 거니까 시장은 정상화가 되겠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오늘에서 내일 사이에 이 이슈가 해소가 돼요. 만약에 진짜 하원 쪽에서 투표 방식 가지고서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하루라도 미뤄지게 되면은 단기 조정의 이슈로 걸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 오해였던 부분이 진짜 악재로 반영되게 되는 것이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차피 통과될 일이었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은 하원 쪽에서 이제 말장난 끝내고서 밀당 끝내고서 통과시키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통과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유가 감산 문제입니다. 유가 등락과 유가 회복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반등세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잠시 잠깐 이 이슈가 반영이 돼서 악재로 돼서 다음 주 월하에 변동성이 출현되게 되면은 단기 조정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부분이 가장 크게 흔들리겠죠.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유가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 문제가 해결되고 급등을 하겠죠. 만약에 사우디 쪽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서 유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낮아요. 왜 낮냐? 왜 낮을까요? 왜 낮냐는 이 미리 설명을 해드렸지만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유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게 되다 보면은 재고량이 늘게 되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장 재가동까지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유가가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유가가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유가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 대량의 손실이 발생되면서 뭐 유류 기업, 중국의 아니죠. 미국의 셰일 기업 회복 가능성이 낮춰지게 되고 적자 폭이 커지게 되고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 정책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폭락장이 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유류 관련 그리고 최근 지수 하락과 관련해서 파생상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코로나 이슈에 뒤덮이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진짜 사실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밝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금융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계가 위험하다. 과연 유가 가지고서
돈장난하는 게 한국이랑 미국뿐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있는 한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죠. 누구와의 전쟁? 산유국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움직여가지고 유류 소비를 늘리게 되고, 유류 소비가 강제적으로 늘다 보니까 배랑 비행기 다 뭘로 움직여요? 석유로 움직이잖아요. 석유로 움직이니까 유류 소비량이 강제로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는 상승하게 되고, 전쟁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장 변동성도 출현이 되게 되는데, 전쟁 한번 일으킨 다음에 증시 회복하니까 그걸 노린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누구예요? 전쟁으로 해서 패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말로 안 통하면은 몸으로 때우는 게 미국입니다. 몸으로 때우게 되면은, 아니 조그만한 이란한테도 시달리는 게 사우디인데 과연 이제 호랑이급인 사자급인 미국하고 붙어서 멀쩡할까요? 이참에 전쟁 일으켜서 사우디 쪽, 그리고 중동 국가 인근 국가 쪽 산유시설, 석유 채굴시설 다 망가뜨리면은 유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감산하게 되고. 물론 이런 상황은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해소될 문제다. 미국 하원에서 슈퍼부양책 통과시키고 증시 하락했었던 부분 해소되면서 추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반등이 이어지는 거는 천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 유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상승 부분이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말과 다음 주에 확인해 볼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볼 부분은 하원이 통과시켰느냐 안 통과시켰느냐, 그거겠죠? 이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반등할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반등할 폭이 더 크니까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